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해본 한 5년 했는데 오늘처럼 많은 학생이 온 건 처음이에요. 제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제가 처음 할 때 AP를 하는데 2명이 와서 들었을 때 그 두 학생이 한 30분 늦게 지각을 와. 그리고 환장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신이 안 나. 신이 안 나요. 가르치는 사람도.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리액션 해주면 저걸 아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네가 강의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보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제가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매니지먼트 어카운팅하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도 가르치고 어드밴스를 가르쳐요. 저는 맨 앞에 보시면 제 이력서가 있는데 소개서가 있는데 저는 원래 처음부터 이 강사를 했던 게 아니고 은행에서 30년 근무하다가 퇴직했어요. 삶이 자기가 뜻한 대로 가지 않더라고요. 은행이 죽을 줄 몰랐는데 은행이 죽더라고. 은행이 죽더라고. 그러니까 팔자가 바뀌지. 그래서 저는 은행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제 취미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격증이 한 20개가 넘어요. 올해도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보고 그러는데 제일 재밌는 것이 시험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올해도 어떤 다른 시험을 보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푸는 요령이나 이런 거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능력은 없지만 제가 과거 10년 문제를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또 파이널 리뷰 시간에 또 푸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토픽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이 있다. 그런 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거는 제 나름대로 공식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딱 보고 해서 딱 했을 때 공식 딱 떠오르면 바로 붕괴도 뭐고 없어도 딱 해요. 인터 했을 때는 회계 지식이 필요한데 어드밴스에서는 회계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암기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붕괴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개인이 얼마냐, 로스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봐. 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할 필요도 없어. 시험 보는 데는. 그건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보셔도 되는데 주로 개인이 얼마냐 하는데 레버뉴가 얼마냐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는. AP에서는 그거 중요하다고 구분하지만 어드밴스에서는 그게 그거다 그런 뜻이에요. 예? 동물이냐 사람이냐 중요하지 동물이면 소냐 말이냐 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정 과목을 막 긴 거를 제가 단어 하나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저걸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시뮬레이션에서 갔다 오면 가서 보기에서 드래그해서 갖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걸 너무 걸어온 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천천히 가서 하기로 하고 목차를 한번 보시면 이 토픽이 한 13개로 했는데 제가 좀 약간 나중에 프린트물을 드릴 거예요. 약간 좀 보완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2장이 좀 약간 많이 바뀌었는데 바뀐 부분이 시험에 나올 부분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근데 하여튼 제가 아직 그 문제도 없고 출제된 문제도 없고 와일드 선생 문제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완해서 프린트물로 나눠줄까 해요. 그거는 좀 약간 그래서 약간 강의가 뒤로 갈 거고 이 13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장은 어떤 장이냐면 13장이 제일 중요해요. 13장이 제일 중요한데 시뮬레이션 과거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9장이에요. 13장하고 9장 현금 흐름표는 두 군데에서만 시뮬레이션이 나왔어요. 어드밴스에서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6장의 리스크 회계예요. 이 세 개가 메이저 토픽이에요. 메이저 토픽. 예? 특히 이 멀티플 초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9장하고 13장이야. 하여튼 제일 많이 나와요. 중요하다 했어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심플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라고. 예? 그리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과감히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100점 맞고 합격하려면 무진장 어려워. 다 풀어야 돼. 100점 맞고 공부를 합격을 해서 어떤 사람이면 나머지를 다 합격했는데 페레만 남았다. 이런 사람은 100점을 목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한 번에 가서 다 붙기를 원해요. 예? 어떤 학생들은 2번에 간다는데 2번에 간다는 학생들은 대부분 보면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루는 건 누가 해요? 사람이 이루어준다?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통 3번째 간 사람 많아. 과음을 3번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볼 때 100점 맞으면서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90점 맞아서 합격하려고 해서 보시라고. 그러면 아주 시험 문제 10년 동안 안 나온 건 과감하게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시험 저기라면 또 공부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조 드리면 13장, 9장, 6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 멀티플 초이스든 이렇게 안 나오는 때가 없다. 예? 그러면 어떤 건 안 나오냐? 10년 동안에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 10장이에요. 10장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오면 이건 덤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되면 언급을 하는데 제가 해봤자 나중에 보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걸 가르쳐 드려갖고 머리만 아프게 할 텐데. 예? 그래서 안 할 생각이에요. 예? 하면은 또 어떻게 돼요? 불안하잖아. 선생님 가르쳐 주는데 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 것이 한 번도 안 나오고 10장이고 거의 한 5번 보면 하나 나올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지 않은 장은 5장이에요. 그나마 5장. 예? 5장. 나머지는 비슷비슷해. 나머지는 한 번도 시뮬레이션 나온 적이 없고 뭐에서만 나왔을까요? 멀티플 초이스만 나왔어요. 근데 어드밴스는 멀티플 초이스 보면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왜 어렵냐면 그 지문이 길어. 지문이 긴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제가 뭘 물어보는 것이 알려주면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이고 뭐 질문 아직 없겠죠. 그러면 뭐 본론 넘어가죠. 뭐 시험 문제 이런 거는 그때 갖다 중간고사 한 번 보고 기말고사 한 번 보고 멀티플 초이스 30문제씩. 예? 그다음에 제가 이게 뭐죠? 무슨 과정? 뭐 그래갖고 리포트를 내야 돼요. 그래서 2번을 했더니 그 제가 보니까 별로 필요도 없는 걸 2번 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만 내게 하려고. 그것도 아주 필요한 것만. 예? 그 리포트 쓰는 것도 힘들잖아요. 시험 문제 한 문제 더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주로 멀티플 초이스나 이런 시뮬레이션, 시험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왕이에요. 응? 그런데 책을 여러 번 보지 마시고 와일드 책 있잖아요. 그럼 와일드 책 그거를 보고 그것만 계속해서 틀린 거 왜 틀린지 맞았는지 왜 맞는지 그것만 풀어보시면 충분해요. 예? 뭐 100컷책 뭐 이렇게 여러 개 사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 한 것만 갖고 파시라고요. 그러면 될 거예요. 여기서 저기 뭐죠? 중부분 다 들으셨을 거고 BC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이런 거 들으셨나요? 그럼 뭐 지금부터 시작하죠. 자, 1페이지 보시면 에쿼티 메소드 그래갖고 지분법 그래요. 지분법. 뭐 지분법 해도 되고 뭐 자본법 해도 되잖아요. 에쿼티가 어디 있어요? 에쿼티가 여기가 본드가 있으면 여기 에쿼티 이런 식이 아니에요? BS가 있으면 그죠? 요게 에쿼티라고 에쿼티. 그런데 이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이 되지만 주식을 타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문제야. 그래서 사는 사람을 보통 인베스터, 투자자라고 해요. 사임을 당한 사람, 그걸 갖다가 인베스터
T 이렇게 해요. P 투자회사. 그죠? 그러면 이 인베스터가 인베스티의 주식을 사는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때 시드컴의 이 사람은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계정 과목이 인베스트먼트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고요. 그럼 요거를 산 거야. 요거를 산 거를 이렇게 한 거야. 이건 피투자회사, 이건 투자회사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랬을 경우 이 샀을 때 이걸 갖다가 한 주 산 사람도 있고 만 주 산 사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이 지분율이 투자 지분율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가 기준이 20%고 50%인데 20% 미만 하게 되면 이 투자자가 인베스트의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을 못 미치죠. 보통 우리는 그런 투자자를 무슨 투자라고 그래요? 개미 투자자 그러잖아요. 개미 투자자. 요새는 라이언 투자자 이렇게 하던데 개미 투자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개미 투자. 이게 영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때 투자자 입장을 하는 것을 코스트 메소드 이렇게 얘기해요. 원가법으로 투자한다.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20% 이상 포함이죠. 50% 이하 포함이죠. 이랬을 때 회계 처리 방법을 에쿼티 메소드 이렇게 해요. 에쿼티 메소드. 예? 에쿼티 메소드. 그 다음에 50%를 초과하는 거. 초과 시에 하는 걸 갖다가 이때는 우리가 콘솔리데이티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서는 연결 재무제표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는 지금 1장에서 배우는 에쿼티의 약간 연장선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 가서 왔다 갔다 할 때 잘 알아두면 좋죠. 써먹는 게 많아. 네? 비슷비슷해. 그러면 이때 이 50% 초과하면 이때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20% 이상 50% 미만인데 이때는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는데 이때 영향력을 영어로 significant influence 이렇게 유의적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복습이라고 할까? 스탁하고 본드하고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가? 보팅 라이트가 의결권이 스탁은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는 없어요. 만기는 스탁은 없어요. 여기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보팅 라이트에 스탁이 있다 할 때 이건 커먼 스탁일까? 프리퍼 스탁일까? 커먼 스탁이죠? 프리퍼 스탁은 있다 없다? 프리퍼 스탁은 50%를 갖고 있어도 의결권이 없으니까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에 대한 거예요? 커먼 스탁을 20% 이상 50% 이하라는 뜻이에요. 프리퍼 스탁은 영향력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본드를 많이 갖고 있어도 영향이 있다 없다? 이 본드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거는. 본드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채권자의 지위가 있을 뿐이지 의결권, 주총에 참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건 유의적 영향이라는 건 의결권이 있어야 돼요. 의결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제목을 에쿼티 메소드라고 했어요.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 마찬가지로 이 제목을 마음대로 붙이지 않고 굉장히 의미 있게 붙인다고. 네? 그래서 제목만 알아도 그것이 다 떠오르게 만들어줘요. 제가 미리 여러분들 양해 구하는데 저 이제
은행에서 2년간 유학을 보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지만 그때 35살 때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썩 영어 발음이 그렇게 여러분들보다 요새 그렇게 좋지가 않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저번에 저를 골려주려는지 발음이 나쁘다고 막 게시판에 올려갖고 제가 그러는데 영어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제가 회계만 자격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양해 구하는 거예요. 혹시 저 선생님 나보다 영어 발음 나쁘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발음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해 주라고. 그러면 이 이름을 에쿼티 메소드라고 했는데 왜 에쿼티 메소드라고 했을까? 이런 게. 그건 뭐냐면 이 피투자회사의 에쿼티의 변동이 여기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하나의 계정에 그대로 반영되게 만들었어요. 만약 이 피투자회사의 에쿼티가 증가하면 이거 어떻게 된다? 인베스트먼트도 증가해주고 이것도 감소하면 감소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에쿼티 메소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에쿼티가 증가할 때가 언제가 증가할까? 피투자에서 언제 에쿼티가 증가할까? 네트 인컴이 발생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트 인컴 발생하면 여기 에쿼티가 증가잖아요. 그럼 여기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다 올까요? 자, 이게 투자 비율이 20%라면 20%만 갖고 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100% 지분이 아니니까 당기순이익이 100이 나면 그 중에 20%만 갖다 올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네트 인컴을 올려준다고. 반대로 에쿼티가 감소할 때 어떻게 감소할까? 배당을 하게 되면 감소해요. 배당. 그러니까 네트 인컴은 증가하고 디비던드는 감소시키겠지. 뭐의 비율로? 요 지분율에 따라서. 그렇죠. 그것이 에쿼티 메소드야.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퀴즈 하나 내볼게요. 배당에는 무슨 배당이 있어요? 무슨 배당? 캐시 디비던드와 스탁 디비던드가 크게 대별되죠. 캐시 디비던드는 에쿼티가 감소해지죠. 스탁 디비던드는 에쿼티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스탁 디비던드는 여기에 리테인드 어닝을 퍼포먼스하고 바뀌어주는 거잖아요. 이 전체에서 변동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스탁 디비던드는 에쿼티 메소드에서 붕괴할 게 있다 없다? 없어. 에쿼티가 변동이 없는데 에쿼티 전체가. 그렇죠? 스탁 스플리트는 주식 분할되는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이 250만 원이야. 한 주에. 그럼 살 수 있을까? 200만 원 사람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인지라 그걸 갖다가 막 한 주를 10주로 쪼갠다고. 그 스탁 스플릿, 주식 분할이라고 그래, 주식 분할. 주식 분할은 뭐만 바뀔까? 주식 수만 늘어나지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에쿼티 메소드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돼. 그런 것이 이제 멀티플 초이스 문제 나오면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네트 인컴이 생기면 바로 이걸 지분율만큼 해서 올려준다 했어요. 그럼 네트 인컴이 발생했을 때 이 인베스트먼트를 증가시켜줘야 돼요? 지분율만큼? 그럼 이 투자자가 1월 1일에 투자할 수도 있고 7월 1일에 투자할 수도 있죠. 그럼 1월 1일에 투자하면 전체를 다 갖고 오면 되는데 7월 1일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 12분의 6을 해줘야 되겠지. 원활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절반이기 때문에. 이해 갔습니까? 그런 컨셉을 갖고 있어야 돼요. 컨셉. 그리고 이거는 네트 인컴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인베스트먼트를 증가시켜줬는데 네트 인컴이 발생했다고 이게 돈이 들어왔네? 돈이 들어오지 않았잖아. 우리 이 피투자에서 이익이 올해 얼마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잖아. 그거 알려주자마자 인베스트먼트를 수익을 증가시켜. 그럼 이거 현금주의일까 발생주의일까? 발생주의죠. 발생주의. 이익이 발생하자마자 그냥 바로 자기 지분율만큼 인베스트먼트 계정을 증가시켜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에쿼티 메소드는 이거는
어쿠럴 베이시스다. 어쿠럴 베이시스는 언제 수익 인식한다? 배당금을 받았을 때, 수익을 보고받았을 때. 수익을 보고받았을 때. 이것이 어쿠럴 베이시스야. 배당을 받을 때 수익 인식했습니까? 배당을 받을 때는 거꾸로 인베스트먼트를 줄여줬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당 받으면 수익을 인식했잖아. 배당을 받았는데 수익 인식했는데 여기서는 에코팀에서는 배당을 받으면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에코티가 감소했다가 줄여줘.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그게 이제 자꾸만 시험 문제 내는 거지. 그런데 이 코스 메소드는 뭐랑 대비되냐면 이건 캐시 베이시스야. 캐시 베이시스는 언제 수익 인식할까? 이 사람은 네딩코인 발생했다고 보고할 때 수익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안 하지. 개미가 10주 갖고 있는 사람이 삼성전자에서 올해 이익이 20조입니다 했는데 내 10주에 대한 거 이익 챙길까? 언제 챙길까? 배당금을 받을 때. 왜? 그 사람은 천수답이야. 삼성전자 주총에서 열려서 배당을 얼마 해준다 해서 배당이 들어올 때 비로소 수익 인식한다고. 그래서 이 코스 메소드에는 수익이 언제 인식하냐면 캐시 베이시스야. 이때는 디비던드를 수치시. 여기서는 이익 보고시. 이것이 가장 큰 차이란 말이야. 관점. 이것이 멀티플 초이스 계속 물어봐. 네? 이제 이런 아웃라인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가면 쉽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컨셉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 제가 인터에서 배운 거고 좀 다른데요, 뭐 그러거나. 이해 갔습니까? 이 컨셉, 어쿠럴 베이시스, 캐시 베이시스. 코스 메소드는 20% 미만 갖고 있을 때는 원가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배당 수익과 또 무슨 수익과? 시세 차익. 예? 연말 시세 평가에서 올라가면 이익, 떨어가면 손실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예?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는 이건 두 가지 수입이죠. 여기서는 시세 차익이 있다 없다. 에코티는 이거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했을까요? 이 회사에 어떤 전략적으로 투자한 거지. 재료가 있거나 무슨 기술이 있거나 그래갖고 전략적으로 투자한 거야. 이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야.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야. 야, 니네 계속 우리한테 원재를 꾸준히 공급해줘.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전략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세 차익인 게 하면 안 된다. 시세 차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에코티 메소드에서 뭘 할 수 있냐면 FBO를 선택할 수 있어. 선택하면 시가를 평가하면 에코티 메소드가 더 이상 적용한다고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왜? 에코티 메소드 적용하다가 연말에 가서 이제 그만 FB를 선택하게 자기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때는 이미 이제 그다음부터는 에코티 메소드가 적용 안 되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영향 안 미친다고 딱 해석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세 차익이 되는 게 나올 수가 없다고. 오로지 수익은 못 가? 이익이 보고왔을 때, 피투자에서 이익이 보고됐을 때 자기 지분율만큼 인베스트먼트 계정을 증가시키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하고 또 복습하는 게 디비던드와 넷인컴의 차이예요. 넷인컴. 이 아까 넷인컴은 이 회사에 1월 1일 날 투자했으면 1년치를 전체 자기 지분율 갖고 되죠. 만약 9월 1일 날 투자했으면 9, 10, 11, 12, 12분의 4개치만 갖고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넷인컴은 말이 없어도 월할 계산한다고. 월할 계산. 월할 계산하는 게 기간을 고려해야 돼.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그렇잖아요. 1년 보유하는 거랑 반년 보유하는 거랑 똑같이 수익을 가져가면 안 되겠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함정으로. 그런데 이 배당은 월할 계산이 아니야. 여러분 주식 투자해봤으면 알겠지만 주식 투자해서 삼성전자 주식 투자했으면 만약에 12월 26일이 배당 기준이래. 그날 갖고 있는 사람이 주주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면 1월 1일부터 갖고 있나 12월 26일 하루만 갖고 있나 배당을 차이겠다 없다? 없어요.
차이가 없어. 뭐야? 월화 계산 한다, 안 한다? 월화 계산 하지 않아요. 월화 계산 하지 않아. 여러분, 월화 계산을, 배당금은 월화 계산 하지 않아. 이것이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익은 말이 없어도 월화 계산 해야 돼. 감가상각할 때 말이 없어도 월화 계산 하죠. 예? 손익에 관련된 거예요. 손익. 7월 1일 날 PP 산 거랑 1월 1일 산 거랑 똑같이 감가상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그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해했으면 에쿼티 메소드 절반이 끝났어.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제가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근데 이거 이해 못해도 돼.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되니까. 왜? 시험은 꼭 다 이해 못해도 돼. 제가 구구단 암겨듯이 암기하면 돼. 근데 제일 여러분들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 시험을 제일 잘 보는 방법은 중요한 걸 암기를 달달달 하는 거예요. 몰라도 돼. 구구단,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 암기할 때 구구단 원리를 알고 했습니까? 지금은 하니까 5다니면 5에다 계속 더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몰라. 근데 어떻게 돼? 외우고 나니까 어떻게 돼? 곱하기 나오면 풀지요. 그러니까 그 이해는 그 먼 뒤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네? 제일 좋은 건 문제를 외우는 거라니까. 공식을 외우는 거라니까. 제가 공식을 알려준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이 거짓말인지 좀 이따가 제가 공식하는 거를 해가고 나서 문제 딱 풀어보고, 저거 몰라도 되네. 그런 것도. 근데 좀 알면 좋지. 너무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뜻이야. 자. 1페이지부터 갑니다. 에쿼티 메소드. 의의를 보시면, 에쿼티 메소드라는 건 언제 요구되어지냐면, 투자자가 피투자 회사, 인베스티의 오퍼레이팅, 영업이나 파이낸셜, 재무 정책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력, 우리는 유의적 영향, 뭐 한국말 필요 없잖아. significant influence를 끼칠 때 적용한다, 이런 뜻이. 그러면 이 에쿼티 메소드 뭐냐면 여기 그랬죠. 제가 뭐라 했어요? 피투자 회사의 에쿼티의 증감을 그대로 여기 투자회사의 인베스트먼트 계정에 증감으로 바로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이거를 에쿼티 메소드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투자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시가평가를 하지 않아요. 시가평가하지 않는 게 아니고 FBO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다음부터는 에쿼티 메소드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에쿼티 메소드는 시가평가를 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목적은, 이건 에쿼티 메소드는 어쿠루얼 베이시스예요. 거기 피투자 회사의 형광펜, 이익 보고 시점에서. 이익 보고 시점. 제가 유치원 배우는데, 여기 이 학생, 형광펜을 칠해라고. 예? 그래야지 눈에 확 띄지, 다음에 띄는다고. 그때 어떤 학생이 사주십시오 그러던데, 어쨌든 제가 그런 거죠. 보고 시점에, 예? 보고 시점. 배당 시점이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 옆에 보면 이익 조작 방지라는 거잖아요. 이 20% 이상 갖고 있으면 투자 회사가 피투자에서 영향을 미친다 했잖아요. 그럼 어떨 때냐면 만약 이 회사가 이익이 적으면 이 회사한테 어떨까? 이익을 100% 배당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또 이익이 많으면 요번에는 한 5%만 배당해. 또는 배당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회사의 이익을 갖다가 조작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이익 발생 시점에 배당에 관계없이 니네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바로 끌고 와라. 그것이 이익 조작을 방지하자는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주 갖고 있는 사람은 배당을 영향을 못 미쳐. 근데 최대 주주야. 요번에 배당 많이 해. 그럼 배당 많이 해. 예? 외국계 지금 투자가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배당 많이 해. 그럼 배당 많이 해. 그럼. 자기가 필요 없으면 돈 배당 많이 해. 배당 필요 없으면 배당하지 마.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라인, 한 줄로 된 연결이라는 거예요. 이 회사와 이 회사를 연결해 서로 합쳐야 되는데 이거는 요 한 계정 갖고 요 회사 전체를 연결한 거랑 똑같다는 뜻이야.
여기다 파이프를 꽂고 있으니까 이게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한 줄로 된 연결이라는 뜻이야. 인베스트먼트 계장에. 오케이? 자, 지분법을 적용하면 그 형식적 기준인데 보통주예요. 우선주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우선주는 전혀 관계없어요. 유결권이 없기 때문에 20% 미만 레스 된요. 그때는 원가법이라고 하고 코스트 메소드. 그 다음에 20% 이상 포함이에요. 이상 이하 형광펜 현화에 20%도 저기 되는 거예요. 에쿼티 메소드. 50% 초과면 콘솔리데이티드. 자, 그러면 지분법은 어떤 때 적용하지 않느냐? 우선주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80% 갖고 있어도 지분법 적용하면 안 돼. 왜냐하면 보팅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예? 그때는 그 사람들은 그냥 배당 수익만 모은 거예요. 배당 받을 때 수익 챙기는 거예요. FBO, 페어밸류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지분법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함정이 날 수도 있겠지. 이 회사가 이 회사에 30%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페어밸류 옵션을 선택했다. 그러면 지분법 적용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뜻이야. 왜? 페어밸류 옵션 선택했다 했으니까 시가평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함정 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위에 반가로 1번은 형식적 기준인데 회계는 실질은 그렇잖아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대. 그래서 20% 미만을 갖고 있어도 시그니피컨트 인플루언스를 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뜻이야. 그럴 때는 10% 갖고 있다. 그런데 밑에 박스 안에 같은 내용이 있으면 그때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된다? 에쿼티 메소드를 적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에서는 지분율은 10%이다. 근데 밑에 어쩌고저쩌고인데 그 4개 중에 하나가 나와 있으면 그때는 10%가 중요한 거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요 4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2017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2017년 기출문제 보면 이 문제가 나와 있다고. 요게. 다음 중에서 지분법에 적용하는데 해당되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살수해야 돼. 이 회사가 15%를 갖고 있는데도 최대 주주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때는 지분법을 적용해라. 오케이? 두 번째, 이 회사가 BOD, 이사회 멤버를 참석할 수 있어. 이사회 멤버를. 예? 이사회 멤버.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면 회사 다녀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회사 보면 등기 임원 오고 비등기 임원이 있어요. 비등기 임원. 그 은행 같은 데도 부행장이 13명인데 그중에서 등기 임원은 1명이나 이렇게 거의 있거나 그래. 예? 비등기 임원은 뭐다? 임시 직원의 준말이야. 임원이.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등기 임원은 딱 3년, 3년 딱 있죠. 이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할까? 등기 임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등기 임원이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이그제큐티브 오피서 이러면 이건 아니란 뜻이야. BOD 멤버예요. BOD. 보드 오브 디렉터. 그 다음에 의사 정책에 참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래가 있다든지 이런 등등의 말이 있으면 그런데 그냥 이그제큐티브 오피서 단순히 간부를 추천할 수 있다 이러면 그건 아니란 뜻이야. BOD야, BOD. 그래서 이것이 2017년에 문제가 나온 거다. 반대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분율이 20% 이상이라도 만약에 인베스트의 지분을 3% 갖고 있다 이렇게 문제 주어졌는데 그 밑에 연달아 나온 말이 그 밑에 3개 중 하나 걸려 있으면 이거는 3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로 중요하니까 에쿼티 매수를 적용하면 안 되고 무슨 법 적용해야 될까? 코스 매수를 적용해야 된다는 뜻이야. 뭐냐면 이거를 일시로 투자하고 있다. 30% 갖고 있는데 일시로. 어때? 국민연금 같은데. 국민연금 돼서 시세차익 목적으로 일시로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코스 매수를 적용해야 돼. 또 의결권을 할 수 없다.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조항이 있으면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잘 행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 네? 어쨌든 뭐 우리 시험 범위 바뀌니까. 그 다음에 BOD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럴 때는 지분율이 3%, 50%더라도 무슨 법 적용이 된다? 코스 매수를 적용해야 된다. 이건 암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암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지분법의 회계 처리를 해보는데, 지분법의 회계 처리를 하는데, 거기 책대로 나갈 텐데, 비교를 해보면서 할게요, 제가. 우리가 에쿼티 메소드니까 에쿼티 메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코스 메소드랑 비교해 볼게요. 자, 처추의 투자시인데, 자, 여기 에쿼티가 지금 얼마냐면 1000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1000 있는 회사.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20%를 투자했다고. 그러면 투자하면 이게 2000인데 북밸류하고 페어밸류 같다 그러면 얼마에 샀을까? 20%면. 얼마에 사면 될까? 200이죠, 200. 그러면 여기 인베스먼트가 20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투자할 때는 똑같이 되겠어요. 현금 샀으면 캐시 200, 여기 투자가 인베스먼트 200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2 없죠. 여기도 똑같죠. 코스도 사는 거는 캐시 200, 인베스트먼트 200 이렇게 됐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상계 1월 1일에 샀다고 보자고. 그래야지 편하니까. 근데 12월 30일에 가면 뭐가 생길까, 여기야? 넷인컴이 생기죠. 여기 넷인컴이 500이 생기죠. 그러면 에쿼티가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증가했죠. 500 다 갖다 할까요? 증가시킬까? 왜요? 자기는 이 중에서 무슨 얼마만 목이에요? 20% 목이죠. 그럼 여기 20%를 갖고 오면 여기 얼마야 될까? 늘려줘야 될까? 플러스 100을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예? 100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넷인컴 보고시에 에쿼티는 아까 우리 복수하면 무슨 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 이제 영어는 안 쓰고 발생주의. 발생주의야? 그럼 발생주의면 여기서 요만큼 증가시켜줘야 되겠지, 인베스먼트를. 증가시켜줬잖아. 원라인으로 증가시켜줬잖아요. 오케이?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100만 시켜줘야 되면 20%. 이거만큼 발생주의만큼 여기 인컴이 발생해, 인컴. 인베스먼트 인컴. 100. 만약 코스메스로 했다면, 이건 무슨 주의? 현금주의예요. 정금주의는 이때 정금이 들어왔나? 안 됐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멍 때리고. 예? 아는 척하면 틀리는 거예요. 예? 틀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야. 에쿼티 매수는 언제 이익을 인식한다? 이익을 보고할 때. 이게 객관식에 나오는 거예요. 회계처리를 물어보질 않아. 이런 거 회계처리 여러분 이해를 듣고 위한 거지. 예?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얼마를 또 배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당을 디비던드를 300 했어. 300 한 것만큼은 에쿼티가 줄어들죠. 요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줄어들어야 되겠죠. 얼마만큼 줄여야 돼? 20%만큼만 줄이면 되는 거였지. 다 줄이면 안 되지. 자기 거니까. 자기가 20%니까. 그럼 얼마 줄여야 될까? 60을 줄여야 되죠. 60.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디비던드. 여기서는 뭐가 줄었어? 인베스먼트가 줄었죠. 인베스먼트 줄었죠. 그러면 여기 인베스먼트가 얼마 죽었어요? 60 줄었죠. 근데 돈은 들어왔겠지. 배당 받았으니까. 캐시 60. 응? 이때는 코스메소드는
현금 주기 이때 뭘 인식해? 수익을 인식하지, 수익. 그래서 여기 때는 캐시 60, 디비던드, 인컴 60 이렇게 쳐놓는다고. 이게 됐습니까? 자, 차이가 언제 이익이 인식돼요? 이때 인식되고 이때 인식돼. 이거를 물어봐. 그럼 여러분들이 꼭 틀려. 왜? 여러분들 이것만 이제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거든. 배당받을 땐 수익 인식. 네? 근데 우리 뭘 배워, 지금? 요쪽 분. 에쿼티 매수를 받잖아. 언제 수익이 인식되냐, 그러면? 언제 해야 된다 그래요? 이익 보고시. 배당금 받을 때는 수익은 전혀 관계없고 뭘 줄여줘? 거꾸로? 인베스트먼트를 줄여줘. 오케이?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두 가지를 물어봐. 연말에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얼마냐? 그럼 이거 얼마야? 200에 100을 더니까 300에서 60배니까 240.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고전적인 문제야. 이거 아니면, 수익이 얼마냐? 그럼 수익은 60이죠. 100이죠, 100. 요거 100이죠. 예? 요 두 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거를 물어보는데 240을 찾는데 이거 못해도 되겠지. 이걸 알았다면, 이제 컨셉을 알았다면 언제 수익이 인식되냐? 보고됐을 때. 왜? 발생주의니까. 이것만 안다면 이거는 제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별것도 아니지만 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식을 딱 만들어줬잖아. 밑에 박스에. 그 공식대로만 갖다 놓으면 분계를 몰라도 답을 다 찾아 넣지. 그럼 여기다 갖다 그 공식 갖다 넣어보자고. 240이 나오나. 최초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최초 200이죠. 200 더하기 넷인컴이 500에서 비디비전 300에 곱하기 20%면 240 나오나요? 240 나오나요? 예? 이거 나오잖아. 회계처를 몰라도 문제 푸는 건 전혀 지장이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서로 내가 이렇게도 모르면 하여튼 모르면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게 저기 3페이지처럼 인베스트먼트 구하라 하면 최초 투자 금액 플러스 피투자에서 넷인컴에서 배당금 뺀 거에다가 자기 지분율. 예? 수익은 인베스트먼트 인컴 어떻게 구한다? 넷인컴에다 곱하기 지분율. 그럼 되겠죠? 그게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거 3페이지 밑에가 과거에 한 두 번, 세 번 나왔어요. 오케이? 3페이지 밑에 거를 풀 수 있겠죠? 그 원리는 근데 간단하지. 뭐, 또 만든 거지만 별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리해주면 편할 것 같아서 만든 거야. 예? 할 수 있겠다, 없다? 할 수 있겠죠. 이거 못하면 뭐 안 되지. 다시 2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자, 지분 취득 시에는 당연히 차변에 투자가 증가하겠지.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캐시가 나가겠지. 그 다음에 피투자회사의 이익을 보고되면 우리는 발생주의라 했죠. 또 잊어먹으면 발생주의라 써놔. 발생주의. 투자자의 무슨 만큼? 지분율만큼 해죠. 다 갖고 올 수 없어요. 자기가 지분율만큼만 투자 주식의 장가를 증가했어요. 인베스트먼트를 증가시키고 이때 그 인베스트먼트 인컴 거기다가 형광펜. 그때 인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발생주의. 네? 보고했을 때 돈이 안 들어와도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암기해야 돼. 자꾸 인식해야 돼. 또 틀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 에코티는 프리퍼스탁과 관계 있을까 없을까?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고 뭐와 관계다? 커먼스탁과 관계 있어. 왜? 보팅 라이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피투자회사의 넷인컴 중에서 배당을 누가 먼저 가져가? 우선주가 우선 권리가 있어서 우선이야. 뭐에 대해서? 배당에 대해서. 그래서 요걸 프리퍼스탁이 먼저 뛰어간다고 1순위로. 예? 그럼 요거에 대해서만 자기 지분율이 행사한다는 거예요. 요걸 뭐라는 우리 전문용어로 IACS라고 인터에서 배웠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을 뺀 거에다 지분율만큼 갖고 와야 된다. 순이익 금액. 오케이. 그 다음에 지분은 만약에 1월 1일 날 취득할 수도 있지만 7월 1일 할 수도 있고 12월 1일 할 수도 있죠. 12월 1일 날 하면 12분의 1만 갖고 와야 되겠지. 예? 만약 이것이 지금 1월 1일이 아니고 7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20% 곱하기 또 뭐 해야 될까? 12분의 6 해서 50만 갖고 와야 된다는 뜻이야. 왜? 월화 계산해 줘야 되냐? 1월 1일이 아니니까. 그런 컨셉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글뱅이 3번에는 12분의 투자 기간에다가 현관편을 칠해놔라.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는 이거 이론적인 건데 피투자자가 손실보고시.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다, 무한책임이다. 무한책임 아니고 유한책임이지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투자한 게 200원인데 이게 마이너스 적자가 난다 해서 마이너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마이너스는 기록할 수가 없다는 뜻이. 왜? 자기가 무한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유한 책임인데. 뭐 이건 시험 문제랑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그냥 그런 컨셉이라는 뜻이에요. 3번에 보면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배당금은 피투자에서 에쿼티가 감소해요. 그만큼 자산이 밖으로 나가니까 회사 밖으로. 그러니까 에쿼티가 감소니까 인베스트먼트 금액도 역시 줄여줘야 되겠지. 이게 감소니까 이것도 줄여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배당금을 받을 때 손익이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배당금 받을 때 손익이 발생 안 해. 에쿼티 메소드에는. 왜 제가 고득치를 써놨을까? 또 이걸 또 잊어먹거든. 네? 또 잊어먹어. 또 잊어먹는다니까. 하루만 지나면 또 잊어먹어. 배당금 수출하는 경우는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때는 뭐다? 그 인베스트먼트가 줄어들어. 그 인베스트먼트가 줄어. 형광펜 인베스트먼트가 줄어들어요. 응?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거랑. 코스 메소드는 배당금 받은 수익이지만 에쿼티 메소드는 배당금 받은다고 하면 수익이 아니에요. 인베스트먼트를 줄여주래요. 그러니까 이 회계치를 물어보는 건 분결하는 건 절대로 안 나와요. 어드밴스에서는. 근데 뭐야? 이런 걸 원리만 물어본다고. 언제 수익 인식하느냐? 배당금 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 배당금 받을 때 수익 인식하지 않는다. 인베스트먼트 줄인다. 이런 거예요. 자, 이 동글뱅이 2번에 스탁 디비던드, 스탁 스플릿, 주식 배당이나 주식 분할은 에쿼티에 변동이 있나 없나? 총액에. 총액에 변동이 없으니까 에쿼티 메소드는 영향이 없으니까 제로지. 오케이? 왜냐면 에쿼티 변동이 있어. 변동이 있을 때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에쿼티 메소드는. 청산배당. 청산배당이라는 거 있죠? 알죠? 배웠죠? 네? 리테인드 어닝을 초과해서 커먼 스탁이나 APIC로 배당하는 걸 청산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익이 없으면 배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외가 있죠. 배당 건설 이자 뭐 이런 건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익이 없으면 회사는 배당할 수가 없어. 근데 이익이 없는데도 추가로 배당하면 청산배당이야. 청산배당의 경우는 이때는 에쿼티 메소드는 코스 메소드는 전부 다 이건 자본을 줄여줬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된다? 감소시켜야 된다. 둘 다라는 건 뭐예요? 코스 메소드나 에쿼티 메소드 둘 다 감소한다. 그런 뜻이에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리퀴데이팅 청산배당인 건 자기의 살을 깎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예외 없이 다 줄여줘야 돼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배우니까 제가 뛰어서 언급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3페이지 보시면 이그젠플이 있어요. 위아스 회사는 안 회사의 지분을 30%를 보팅 스탁, 그러니까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얼마에 샀어요? 30만 원. 밑줄을 걸어요. 30만 원. 30% 밑줄을 권하세요. 이건 형광펜이 아니에요? 밑줄을 권하세요. 그 다음에 그 산 시점 언제예요? 1월 1일. 월화 계산할 게 있다 없다? 월화 계산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넷에셋은 100만 원인데 페어밸류와 넷에셋이 같아. 예? 북밸류와 페어밸류 같아. 그 100만 원에 샀으면
30만 얼마 주고 샀을까? 30만 산 거죠. 그래서 30만 나온 거예요. 100만 불에 30%니까 30만 후에 금액인. 오케이. 그런데 2014년 중에 안 회사는, 피투자 회사인 안은 인컴이 10만 불이고 배당이 4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대비니까 인베스먼트 금액이 오고 배당 수익이 얼마냐 한번 계산해 보세요. 분계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인베스먼트 금액이 얼마냐? 배당이 얼마냐? 그러면 그 밑에 공식대로 넣고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공식에 넣고. 분계 몰라도 답이 나오겠죠? 회계는 눈으로 풀면 안 돼요. 회계는 노벨 평화상이 없어. 왜? 이건 기술이야. 노벨 경제학상 있는 거 있어도 노벨 회계상 없어. 회계 공부하는 사람이 눈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강조하는 거야. 이거 회계 자꾸만 이거 해야 돼. 귀찮아도 해야 돼. 붙고 나서 여러분 밑에 보조시킬 때는 안 해도 돼. 그러나 붙기 전까지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한다고 시간 남는 거 아니야.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해야 돼. 계속. 쓰고. 써야 돼. 회계는. 기술이 이래니까. 잠깐만 써봐야 자기 것이 돼요. 성인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은 성인이 아니야. 시험 보는 동안. 그냥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시험 공부하는 동안은 고등학생이다 생각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답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인베스먼트 금액은 투자 금액 30만에 넷인컴 10만에 배당금이 줄었으니까 배당이 4만인데 지분율이 30%니까 이거를 꼭 계산기 뜯으면 시간 많이 가요. 이런 건 암산해야 돼. 그래서 이게 딱 암산, 이게 뭐예요? 6만에 30%는 얼마일까요? 18,000. 30만 8천이 되겠지. 네? 30만 8천. 이 계산기 무조건 좋아하지 마세요. 인컴은 요거에 넷인컴 해야 되겠죠? 넷인컴에 3만원. 3만원인가요? 잘못된 숫자가 제가 혹시 잘못 썼으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답이 금방 나온 거예요.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아. 네? 자, 그러고 하면 너무 이제 약장사 같으니까 제가 이제 또 해봐야지. 자, 그러면 취득시. 취득시 에코팀에서 좀 합시다. 예? 에코팀. 자, 취득시 30만원 했으니까 인베스먼트 30만, 캐시 30만. 에코팀에서는 현금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 넷인컴 했을 때 발생주의야, 발생주의. 이때 인컴이 생긴다고, 이때. 얼마? 10만 원에 몇 프로? 30%. 이게 1월 1일이니까 그대로예요. 7월. 그래서 30%니까 3만 원. 그만큼 인베스먼트 증가시켜야 돼, 3만 원. 그 다음에 디비던드를 받으면 이때는 인베스먼트를 줄여줘야 돼. 이때는 인베스먼트를 줄여준다고 꼭 수익이 인식되는 게 아니고. 얼마? 4만에 30% 얼마? 12,000원. 여기 캐시가 되겠지. 그래서 인베스먼트는 이거니까 당연히 이게 나오겠지. 30만 8천. 수익은 요거니까 요게 나오겠지. 예? 언제 수익 인식한다? 발생주의. 이게 자꾸만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끝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끝났어. 응? 근데 뭐 해보니까 어때? 아무것도 아니네. 요거 갖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3페이지 밑에가 공식을 하는데 그 공식을 여러분들 암기해놔라. 예? 공식도 아니지만 암기해놓으면 여러분 편하지. 바로. 회계 처리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회계 처리 몰라도 된다니까. 인터에서는 회계 처리 안 해야 되지만 어드밴스에서는 회계 처리 몰라도 돼. 그냥 답을 찾는 방법, 이런 거 알려드릴 테니까. 예?
그 다음에 그 2페이지는 진부 회계 처리는 물어봐. 언제 수익 인식하냐? 맨날 그거 물어본다고. 언제 스탁스 디비던드는 인식하냐 안 하냐? 맨날. 스탁스 플릿 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1페이지 맨 밑에 퍼센테이지 20% 이상 50% 이하인데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말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페어밸류 옵션이 있으면 하면 된다? 안 된다. 프리퍼 스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의결권을 있거나 최대주 주거나 뭐 등등 있으면 20% 이하라도 지분법을 하지만 반대로 20%가 넘더라도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어 있거나 비호대 참여를 못하는 규정이 있으면 하면 안 된다. 뭐 그 뜻이죠. 자, 이것이 에쿼티 메소드. 외우라는 거 외워요. 3페이지 밑에 외워. 발생주의 외우라고. 퍼센티지보다 실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네? 그 정도만 하면 지금까지 배운 거는 끝이에요. 자, 질문. 없어요?